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넌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뭐라고? 이게 몰라도 되는 일이야? 내 신혼집 침대에서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게 그날만은 실수였어. 실수? 결혼 앞두고 있는 남자의 실수가 침대 위에서 벌어진다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신혼집. 그곳은 내가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한 장소였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수진과 민호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민호는 대학 졸업 후 지방 중견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승진 가능성도 밝아 보였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는 민호가 일하는 그 지방 도시에서 신혼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보다는 조용하고 살기 좋을 거야. 집값도 저렴하고. 민호는 수진을 설득하며 말했다. 처음엔 서울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수진은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호는 미리 신혼집을 구해 놓았다. 신축 아파트 24평형으로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계약금은 민호가, 나머지 비용은 두 사람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진은 주말마다 KTX를 타고 내려가 집을 예쁘게 꾸몄다. 거실에는 화이트 톤의 소파와 원목 테이블을 놓았고 침실에는 수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린세스풍의 침대를 들여놓았다. 부엌 한켠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을,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배치했다. 매번 집을 꾸밀 때마다 수진은 행복한 상상에 젖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민호 오빠 커피 내려주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 보면서 간식 먹고, 수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우리 곧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어느 주말 저녁 함께 집 꾸미기를 마치고 치킨을 시켜 먹으며 민호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설레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꿈만 같아.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기다니. 고생 많았어. 매주 내려오느라. 결혼하면 편하게 살자.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웨딩드레스도 맞춰 놓았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청첩장까지 인쇄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수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신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은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일들이었다. 분명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파운데이션 양이 눈에 띄게 줄어 있는 것 같았다. 립스틱 뚜껑도 지난주와는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다. 내가 착각하나?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한번 화장대를 살펴봤다. 분명 자신은 항상 화장품을 정해진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두는 편이었는데 서랍 속 속옷들도 자꾸만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다. 수지는 속옷을 색깔별로,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분명 검은색 속옷을 맨 왼쪽에 넣어뒀는데 오른쪽에서 발견되곤 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샴푸와 린스였다. 수진이 쓰던 제품은 고급 브랜드로 향이 독특했는데 그 양이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 민호 오빠가 같이 써서 그런가? 하지만 민호는 평소 남성 전용 제품만 고집하던 사람이었다. 여성용 화장품이나 향수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처음엔 단순히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주말에만 오는 집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민호 오빠가 정리하다가 건드린 건가? 수지는 민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 쓸데없는 의심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사소한 일로 기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밤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 착각일까? 아니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혹시 내가 없을 때 집에 누군가 들른 적 있어? 라고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었다. 응. 아니야, 왜? 민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의혹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도 그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추측과 의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수진은 마음을 먹었다. 마침 회사에서 연차가 하루 남아 있었다. 수진은 민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휴가를 냈다. 평소 같으면 민호에게 먼저 연락해서 일정을 맞췄을 텐데 이번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 오빠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 수진은 스스로에게 그런 이유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민호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을 해소하고 싶었다. 화요일 아침 일찍 KTX를 탔다. 평일이라 그런지 기차는 한산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다. 분명 내 착각일 거야. 괜한 의심이었다고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거야. 2시간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신혼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낮 시간이라 조용했다. 주차장에 민호의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수지는 의아했다. 오빠 차가 왜 있지? 회사에 가야 하는 시간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도 조용했다.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열쇠를 꺼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집 안은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평소보다 더 깔끔했다. 거실 소파에는 베개와 담요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역시 괜한 의심이었나. 수지는 안도했다.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침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수지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했다.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수진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수진이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다. 설마.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하지만 직감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침대 위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민호와 낯선 여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다. 수진이 평소 아끼던 실크 파자마를 그 여자가 입고 있었다. 민호는 수진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이건 뭐가 이건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낯선 여자는 민호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다. 긴 생머리에 눈이 크고 수진과는 정반대의 외모였다. 그 여자는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리며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잠깐만 설명할게. 민호는 급히 바지를 입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 공허했다. 그게 아니라니?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신혼집에서 다른 여자랑 침대에 있는 게 그게 아니라고. 여자는 옷을 급히 주워 입으며 민호를 바라봤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약혼자야? 그 여자의 말에서 수지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여자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너 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옷을 다 챙겨 입더니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방 안에는 수진과 민호만 남았다. 민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수진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슬픔으로.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건 정말 실수였어. 한 번뿐이었어. 민호는 다가오려 했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한 번뿐? 수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럼 내 화장품이 줄어든 것도, 내 속옷이 자꾸 다른 자리에 있던 것도 한 번뿐이었다고?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터였어?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무섭도록 차분했다. 언제부터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수진아,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3년간의 사랑 결혼을 향한 꿈. 함께 꾸며온 집.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수진은 민호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무릎 꿇은 모습도 눈물도 그 어떤 사과도 이미 의미가 없었다. 내가 꾸민 집에서,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매주 내려와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며 예쁘게 꾸민 이 집에서 넌 다른 여자를 품었어. 민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들었다. 수진아, 제발.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아. 청첩장도 다 돌렸고. 민호가 따라와 말했다. 맞아. 수진은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용서 못하겠어.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잘 수 있는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산다고?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수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민호에게 결혼 파기를 통보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이유도 기회를 줄 이유도 없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모든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다. 결혼 파기를 선언한 후에도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수진은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신혼집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들, 민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온 각종 영수증들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했다. 특히 그 여자가 수진의 파자마를 입고 있던 사진은 결정적 증거였다. 수진은 그 파자마를 살 때 민호와 함께 갔던 기억도 있었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양가 가족과 친척들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지만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수진의 차분한 태도에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결혼이 파기된 상황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동안 결혼 준비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민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진은 미리 준비해온 노트북을 켰다. 대형 스크린에는 파워포인트 화면이 떴다. 이게 민호가 제게 숨긴 진짜 얼굴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신혼집 침대에서 민호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진의 파자마를 입은 여자의 모습까지 또렷했다. 순간 회장하는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민호의 부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사진들은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경에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수진은 계속했다. 저는 매주 주말에만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평일에 갑자기 방문했더니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하며 수진을 붙잡으려 했다. 수진아, 제발 이건 가족들 앞에서는. 그러자 수진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왜요? 당신은 제 앞에서 제 꿈을 짓밟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수진의 화장품들이 줄어든 것을 비교한 사진들이 나왔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은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다른 여자를 우리 신혼집에 데려와서 동거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공들여 꾸민 집에서 제가 사둔 제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면서요. 민호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어머님, 수진은 정중히 말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민호 오빠가 저에게 한 일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회장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민호를 비난하며 수진을 위로했다. 민호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회장을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민호가 수진에게 보냈던 달콤한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사랑해. 빨리 결혼하고 싶어. 너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같은 날짜에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이 민호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쪽으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이제 민호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모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 복수는 단순했어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아, 이건 너무하잖아. 수지는 뒤돌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자유였다.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다른 여자들이 민호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호는 그날 이후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워졌다. 결국 몇 달 후 사직서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배신은 이제 그에게 되돌아온 정당한 형벌이 되었다. 결혼도 사랑도 체면도 직장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처음엔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수진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잘한 일이야.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수진의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은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결혼이 전부는 아니야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더 집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 그날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수진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차라리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수진은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수진아, 여기 앉아도 될까? 친구 미영이 다가왔다. 오늘은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응, 앉아. 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요즘 정말 예뻐졌다. 뭔가 자신감이 넘쳐. 미영이 말했다. 그래? 고마워. 수진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수줍고 소극적이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자립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들 수진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민호 그 녀석 소식 들었어? 친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관심 없어.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말로 그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있었다. 분노도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회사에 다닌대. 그 여자랑도 헤어졌고? 친구가 말했다. 그렇구나. 수지는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예전 같으면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정말 남의 일 같았다. 근데 수진아, 요즘 소개팅이나 만남은 어때? 다른 친구가 물었다. 아직은 혼자가 편해. 급하지 않아.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호 사건 이후 연애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사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6개월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수지는 깨달았다. 민호와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존에 가까웠다. 그에게 맞춰 살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예전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인가요? 저는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다. 수지는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실은 며칠 전 미팅에서 뵀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업무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지는 그 미팅을 기억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업체 담당자들과 만났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임했던 사람이었다. 업무 얘기요? 수지는 신중하게 물었다. 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더 알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호라면 단순히 업무 얘기라고 둘러댔을 것이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업무 얘기부터 시작해요. 수지는 조건을 걸었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설렘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다. 민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남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야지. 수지는 다짐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힘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민호 사건 이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김대한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솔직한 사람 같아서 좋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 예전의 나라면 벌써 온갖 상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차분하다. 이런 내가 좋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6개월 전 그 끔찍했던 밤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평온함이 기적 같았다. 민호야, 어쩌면 너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수지는 중얼거렸다.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테니까. 그의 배신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수진을 더 강하고 현명한 여자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이제 수지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사랑이 온다면 그때는 온전한 자신으로 그 사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민호와는 달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수지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자신이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